안녕하십니까. VLSI 설계 기초 프로젝트 1 3인풋 랜드의 설계 발표를 맡은 1조의 1호학번 이주원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케매틱의 디자인과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리고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러 검증에 대한 내용과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은 GDS에 대한 파일을 익스트랙션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인풋 랜드는 일단 제가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심볼을 가지고 있는 논리 게이트이고, 아래의 진리표와 같이 3개의 인풋의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출력값으로 0을 출력하는 이러한 동작을 하는 논리 게이트입니다. 이는 3개의 CMOS로 만들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PMOS 3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NMOS 3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키매틱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회로를 검증했을 때 회로에 이상이 없다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는 넷리스트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류가 나지 않고 완벽하게 넷리스트를 뽑아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넷리스트의 일부를 가져온 것인데요. 이 3인분 랜드를 설계할 때에 여기 보이시는 이 PMOS와 NMOS 부분에 채널 위스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CMOS의 동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PMOS와 NMOS의 위스의 차이를 두어서 설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밑에 보이시는 펄스는 이 입력 펄스를 나타내는 것인데, 라이징 타임과 폴링 타임을 이나노 스티커으로 두고 주기와 펄스 폭을 조절하면서 더 다양한 3인분 랜드의 동작을 볼 수 있도록, 즉 진리표를 전체 다 검증할 수 있도록 펄스를 조절하여 입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은 입력이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되고, 빨간색이 가장 큰 비트, 파란색이 가장 작은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1부터 000까지 전체 한 사이클을 다 볼 수 있는, 진리표 전체를 다 검증할 수 있는 그렇게 입력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출력이 이런 식으로 되고, 3개의 입력 모두가 1일 때, 즉 111일 때의 출력이 0이 되는 이러한 3인분 랜드의 동작을 정확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매틱의 동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의 설계에 돌입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스탠다드 셀 레이아웃, 스탠다드 셀 규격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하는데, 스탠다드 셀의 규격이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자면, 셀 하이트를 86람다로 고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람다는 채널 길이의 절반을 의미하는 0.2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셀 하이트는 86람다, 셀 위스는 8람다의 배수로, 그래서 8람다, 16람다, 24람다 이런 식으로 증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IO 패드는 이 위쪽과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IO 패드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몰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메탈을 깔게 되고, 세로 방향으로 폴리를 깎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했고요. 이 IO 셀 IO 포트의 중심 위치가 칩의 가장자리 엣지에서부터 8n 플러스 4람다만큼 거리가 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것이 저희 3인분 랜드의 전체 셀 레이아웃인데, 여기 보시면 그 앞에 규격부에 맞게 셀 하이트를 86람다로 고정하여 진행을 하였고, 셀 위스를 56람다로
선정해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는 표는 색깔에 따라서 어떤 층을 나타내는지를 보시기 쉽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홀 레이아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하나 어떤 레이어들이 깔려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폴리층입니다. 폴리층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IO 패드의 위치였습니다. IO 패드의 위치를 8M 플러스 4람다가 되도록 20람다, 28람다 이렇게 이 규격에 맞도록 IO 패드를 먼저 배치하고 이 IO 패드의 사이즈도 5람다, 5람다라고 하는 앞에서 보이셨던 5람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이시는 최소 규격에 맞도록 설계하기 위해 컨택과 폴리 사이의 차이가 6람다가 되게 하고 폴리의 폭을 2람다가 되게 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에 보실 레이어는 메탈입니다. 메탈은 위쪽과 아래쪽에 VDD와 GND를 고정시켜 놓고 IO 패드 쪽에 다시 메탈을 깔아서 폴리 위쪽에 메탈을 깔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부분에서의 메탈의 최소 폭이 3람다 이상이어야 된다는 그런 룰을 위하여 4람다로 지정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ML입니다. 피모스를 설계하기 위한 영역인 ML도 최소 규격인 12람다 이상의 값으로 되도록 28.5람다, 42람다로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에 액티브 영역입니다. 액티브 영역이 엠모스와 피모스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므로 저희가 설계하려고 하는 모스펫의 크기에 맞춰서 액티브 영역을 설계했습니다. 웰텍과 연결되는 부분의 액티브 영역도 최소 규격인 3람다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액티브 영역에서 또 고려해야 됐던 부분이 미니멈 스페이싱을 3람다 이상으로 지정을 하고 소스와 드레인이 되는 액티브 영역과 웰의 엣지와의 차이가 6람다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M 플러스 영역입니다. M 플러스는 7.5람다, 9람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10람, 이쪽은 탭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엠모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람다, 34람다로 설계하였습니다. P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P모스가 되는 부분으로서 16람다, 34람다가 되었고, 그 다음에 탭이 되는 부분은 8.5람다, 10람다로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컨택입니다. 컨택과 메탈 텍스트에 대한 부분인데, 컨택 크기는 최소 규격이 2람다, 2람다에 맞춰서 이 부분도 2람다, 2람다에 컨택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아웃풋 컨택에 맞춰서 텍스트를 이렇게 지정하여 알아주었습니다. VDD와 GND 그리고 인아웃풋을 메탈 텍스트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런 순서로 혹은 이러한 레이어들을 보고서 이제 레이아웃의 설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DRC 그 다음에 ERC 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룰 책을 진행한 결과 둘 다 아무런 오류가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레이아웃에서 스페시파이를 extract한 결과로 피모스의 위스, 엠모스의 위스가 앞에 스케매틱에서 설계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앞에 스키매틱의 시뮬레이션과 같은 펄스를 모든 진리표의 펄스를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펄스를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V50, V10, V90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 그리고 로직 트랜스퍼 타임과 같은 딜레이를 확인할 때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준이 되는 DC 값을 선정하여 나중에 그래프에 플롯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입력 펄스들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이게 아웃풋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케매틱으로 했을 때보다 이런 스파이킹이 생겼지만 여전히 진리표와 같은 정확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DC 아날리시스를 수행했습니다. 3개의 인풋 중 2개를 고정시키고 하나의 인풋이 변화할 때를 관찰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1102, 111이 될 때의 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101이 111이 될 때의 변화, 마지막은 011이 111이 될 때의 변화를 DC 아날리시스를 수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딜레이 타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딜레이 타임을 하기 위해 트랜지언트 아날리시스를 진행해서 가장 먼저 측정했던 것은 라이징 타임이었습니다. 오음되는 전압의 10%에서부터 90% 되는 전압까지 변화할 때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라이징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 그리고 저희가 총 3번 동안 반복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총 라이징 타임도 3번이 측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차이는 1.041 나노세컨드이고요. 그 다음은 1.104 나노세컨드, 세 번째는 1.078 나노세컨드입니다. 이로써 최소 1.041 나노세컨드, 최대 1.104 나노세컨드의 라이징 타임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폴링 타임입니다. 폴링 타임은 라이징 타임과 반대로 90%에서부터 10%의 전압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도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폴링 타임이 나오게 됐고, 저희 펄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는 0.695 나노세컨드, 두 번째는 0.975 나노세컨드, 마지막은 0.883 나노세컨드입니다. 이로써 최소 0.695 나노세컨드, 최대 0.975 나노세컨드의 폴링 타임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트랜스퍼 타임인데요. 로스 트랜스퍼 타임은 입력에 대한 출력의 딜레이를 말하는 건데, 입력과 출력이 각각 50% 되는 부분에서 변화되는 부분에 딜레이 시간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V인 제로, 즉 가장 낮은 비트가 변할 때의 이제 딜레이 타임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0.531, 0.216 나노세컨드, 그 다음은 0.506 나노세컨드, 0.207 나노세컨드, 총 0.545 나노세컨드, 0.233 나노세컨드,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비트가 변화할 때에 이제 아웃풋의 딜레이 타임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0.529 나노세컨드, 두 번째는 0.482 나노세컨드, 세 번째는 0.515 나노세컨드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가장 큰 비트가 변화할 때의 아웃풋의 딜레이 타임입니다. 0.531 나노세컨드, 0.516 나노세컨드, 마지막은 0.586 나노세컨드입니다. 이를 정리한 표인데요. 총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딜레이 타임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트랜스퍼 타임에 대한 최대 값은 0.586 나노세컨드고 최소가 0.207 나노세컨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파이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난 다음에 레이아웃과 스키매틱에 대한 LVS 책을 마쳤더니 LVS에서도 오류가 나지 않고 언매치되는 디바이스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작업인 GDS 파일을 뽑아내는 것으로 이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왼쪽은 GDS 파일을 구해내는 데에, 추출해내는 데에 오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은
이 GDS 파일을 뷰어를 통해서 GDS 파일을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서머리인데요. 저희 사인품 랜드의 셀 하이트와 위스 86람다, 56람다 있고 각 인아웃풋의 포지션이 20람다, 28람다, 36람다와 같이 8n 플러스 4람다의 그런 규칙을 가지고서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징 타임의 최민 값은 1.04 나노세컨드, 맥스는 1.104 나노세컨드, 폴링 타임은 0.695 나노세컨드, 0.975 나노세컨드의 맥스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타임, 즉 로직 트랜스퍼 타임은 이미 제일 작은 값이 0.207 나노세컨드, 가장 큰 값이 0.586 나노세컨드를 가지고 있는 3일푼 랜드를 설계했습니다. 질문을 받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조 오어핸드 인버터 발표자 이동준입니다. VLSI 설계 기초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킷 레벨 디자인을 한 후 레이아웃 디자인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DRC, ERC 룰 체크 결과값을 보여드리고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그리고 LVS 파일, GDS2 파일 추출한 것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서킷 레벨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bool 펑션을 이용하여 오어 앤드 인버터를 구현하였습니다. A와 B는 오어 게이트, C와 D는 오어 게이트, 그리고 이 두 묶음을 AND 게이트로 이어주고 결과값에 인버터를 씌운 형태입니다. 식을 보시면 NMOS는 첫 번째 줄로 구현하였고 PMOS는 세 번째 줄로 구현하였습니다. 네, 아래 그림은 게이트 수준의 설계 게이트입니다. 네, 오른쪽 편은 트루스 테이블을 나타냈습니다. 네, bool 펑션을 이용하여 나타낸 스케매틱입니다. 저희는 각 입력 단자에 다른 주기의 펄스를 넣어주었고 펄스의 주기는 100 나노세컨드, 200 나노세컨드, 300 나노세컨드, 400 나노세컨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아웃풋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총 8개의 NMOS, PMOS, 즉 4개의 CMOS가 사용된 것을 스케매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케매틱을 이용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그래프입니다. 위에 4개는 각각의 입력 단자에 다른 펄스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펄스가 100, 200, 300, 400 나노세컨드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맨 아래 그래프는 저희가 설계한 오어 앤드 인버터의 4개의 주기가 다른 입력에 의한 출력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킷 레이아웃 디자인,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오어 앤드 인버터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이와 같습니다. 총 높이는 86람다이고 총 폭은 8 곱하기 9람다, 즉 72람다로 구현하였습니다. 레이아웃 위쪽에는 PMOS, 아래쪽에는 NMOS를 4개를 사용하여 레이아웃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마스크 중 포토리소그래피 마스크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PMOS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N외를 먼저 만들었고 크기는 이 노란색 부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오른쪽은 폴리실리콘 마스크인데 총 5줄의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였습니다. 왼쪽부터 네 번째까지는 PMOS와 NMOS를 작동시킬 입력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 폴리실리콘 라인이고 맨 오른쪽 폴리실리콘 라인은 출력 단자가 들어가게 될 라인입니다. 인과 아웃포트를 같은 선상에 두기 위해서 총 5개의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은 N 플러스 디퓨전 레이어, 오른쪽은 P 플러스 디퓨전 레이어입니다. 레이아웃 설계 도중 기판이 그라운드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P 플러스 디퓨전 레이어와 액티브 영역을 그라운드 위에 추가하였고 이 오류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퓨전 레이어 위에는 액티브 영역이 위치하게 됩니다. 왼쪽은 컨택 마스크이고 컨택은 메탈과 실리콘 영역을 정기적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설계한 것입니다. 또 오른쪽은 모스펫에 정기적 신호를 넣어주기 위해서 VDD 그라운드와 모스펫을 연결시켜주는 메탈 라인입니다. 이 마스크를 통해서 가운데 있는 메탈 라인과 PMOS와 NMOS를 이어주고 출력 단자로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그림을 보면 맨 위와 맨 아래 5개의 컨택이 인, 아웃 포트이고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컨택은 모스펫을 작동시키기 위한 컨택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룰 체크 결과값입니다. 디자인 룰 체크를 함으로써 레이아웃의 잘못된 설계를 수정해 보았고 에러가 0이 된 것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렉트릭 룰 체크 결과값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류를 수정하여 에러가 0이 된 것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키매틱 넷리스트와 레이아웃 넷리스트입니다. 결과값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회로를 게이트 수준에서 설계했을 때 스키매틱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아웃풋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레이아웃을 설계하여 나온 레이아웃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아웃풋 그래프입니다. 앞장에 나온 그래프와 동일한 출력 그래프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에서 DC 어널리시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텍스트를 보시면 입력 단자 V1부터 3까지 고정시키고 V0 값을 0부터 5V까지 0.1V 간격으로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1은 0V, V2, V3은 3V로 고정시키고 V인 제로를 변화시킨 DC 어널리시스 그래프입니다. 즉 0011을 1011로 변화시킨 그래프이고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에서 트랜시언트 어널리시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보라색 줄은 5V의 90% 값인 4.5V이고 남색 줄은 5V의 10% 값인 0.5V입니다. 왼쪽 파란색 점은 아웃풋이 90에서 10%까지 즉 4.5V에서 0.5V까지 떨어질 때의 시간인 폴링 타임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노란색 점은 아웃풋이 10에서 90%까지 올라갈 때 시간인 라이징 타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레이아웃의 라이징 타임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프와 커서 차이를 통해서 대략 0.7에서 0.8 나노세컨드의 라이징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펄링 타임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그래프와 커서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0.6 나노세컨드 정도의 펄링 타임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직 트랜스퍼 타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왼쪽 두 개는 로직 트랜스퍼 타임이 0.3 나노세컨드 정도이고 오른쪽은 로직 트랜스퍼 타임이 0.09 나노세컨드가 나온 것을 그래프와 커서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LVS 파일을 추출함으로써 스케매틱과 레이아웃의 비교를 해보았고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계한 것의 GDS2 파일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안녕하세요. 3조 발표를 맡은 전자융합공학과 1호학번 정병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3조가 맡은 스탠다드 셀은 4인풋 난드 게이트입니다. 목차는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서킷 디자인에 들어가기 앞서 포인풋 난드의 진리표를 보시겠습니다. 포인풋 난드는 4개의 인풋을 받아 모두 1일 때 0, 그 외의 15가지 경우에서 1을 출력하는 로직 게이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마이 아날로그를 사용하여 P넷과 N넷으로 이루어진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ERC를 진행하고 CIR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오류 없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드 게이트의 입력으로 사용할 V펄스 신호입니다. 폴링과 라이징 타임을 10피코세컨드로 설정해서 구형파를 구성했습니다. 보시면 0.7 마이크로세컨드에서 인풋이 모두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출력은 0을 가리킴을 확인해야 합니다. Vout의 펄스 그래프입니다. 0.7 마이크로세컨드에서 0의 값을 가리킴을 확인했고, 그 0.7 마이크로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1의 값을 출력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레이드 프로를 사용한 디자인 레이아웃입니다. 각 마스크는 최소한의 길이만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폴리의 양끝을 17.2 마이크로미터, 즉 86람다로 고정, VDD 그라운드로 사용하는 메탈원의 간격도 60람다로 고정해서 스탠다드 셀의 기준을 만족하려 했습니다. 셀의 가로 길이는 8람다의 배수로 총 12.8 마이크로미터, 즉 64람다를 사용했고, IO 패드의 위치는 8N 더하기 4람다 라는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DRC입니다.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ERC 또한 문제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레이아웃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마이스파이스를 통해 수정한 SPC 파일입니다. 폴링, 라이징, 딜레이 타임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입력의 라이징, 폴링 타임을 2나노세컨드로 기존의 10피코세컨드로 진행했던 앞선 시뮬레이션보다 조금 더 늘려주었습니다. DC 아날라이시스입니다. 하이에 대한 노이즈 마진이 3.25, 로우에 대한 노이즈 마진이 0.5로서 로우에 대한 노이즈 마진이 조금 넉넉하지 않지만 출력에 대한 로우 레인지가 좁다는 게
저희가 구성한 회로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트랜전트 아날라이시스를 위한 입력 펄스입니다. 이 또한 모든 인풋이 1을 가리키는 0.7 마이크로 세컨드 에서 1을 가리킴을 확인해야 하는데, 출력을 봤을 때 0.7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0을 가리키고 나머지에서는 1을 가리킴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은 트랜전트 애널리시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징 타임입니다. 라이징 타임은 출력이 VDD의 10%에서 90%까지 바뀔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VDD를 5로 주고 있으므로 0.5에서 4.5까지의 시간을 측정했고, 이때의 시간은 0.6 나노세컨드입니다. 그 다음은 폴링 타임입니다. 폴링 타임은 라이징 타임과는 반대로 출력이 VDD의 90%에서 10%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이는 1나노세컨드입니다. 그 다음은 로직 트랜스퍼 타임입니다. 입력이 VDD의 50% 지점을 통과하고 출력이 50% 지점을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이는 0.4 나노세컨드이며 출력을 나타내는데 아주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딜레이 타임입니다. 특정 값을 기준으로 입력과 출력 사이의 시간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90%, 즉 4.5를 기준으로 출력이 0에서 1로 바뀔 때 1.1 나노세컨드, 출력이 1에서 0으로 바뀔 때 1 나노세컨드의 시간을 가집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오버슈팅은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LVS입니다. LVS는 레이아웃과 스키매틱을 비교하는 것인데, 디스크리펀시 없이, 즉 언매치가 모두 0으로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GDS2 결과입니다. 문제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다드 셀의 스펙입니다. 앞서 디자인하면서 지켜야 하는 룰과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3조 포인풋 난드 게이트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VLSI 프로젝트 1 발표를 맡은 김아라연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2 제작을 위해 3인풋 노어셀의 제작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조원은 김아라연과 박세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컨텐츠는 먼저 스케매틱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레이아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케매틱과 레이아웃 두 개를 비교 분석하는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3인풋 노어의 심볼입니다. 이 3인풋 노어의 동작을 트루스 테이블로 나타내 보면 0, 0, 0일 때 1, 0, 0, 1일 때 0, 0, 1, 0일 때 0, 0, 1, 1일 때 0, 1, 0, 0일 때 0, 1, 0, 1일 때 0, 1, 1, 0일 때 0, 1, 1, 1일 때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인풋 노어는 모든 인풋이 0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오고 하나라도 1이 들어간다면 0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풀업인 피모스는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풀다운인 엔모스는 병렬로 연결하는 구상을 합니다. 그렇게 구상한 회로를 스케매틱으로 제작했습니다. VDD가 피모스로 들어가 쭉 직렬 연결되어 있고 엔모스가 병렬로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인풋은 게이트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은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나타낸 것입니다. 입력값이 모두 0일 때 1이 나오는 것과 그 외에는 0이 나오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아웃입니다. 스케매틱을 만든 회로의 레이아웃을 이제 제작해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여러 팀이 각각의 셀을 제작해 나중에 접합하는 것이므로 셀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 높이는 86람다이며 VDD와 그라운드 사이는 60람다, 가로 길이는 8람다의 배수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 라인의 위치는 8n 플러스 4람다가 되도록 통일성을 갖추어 제작합니다. 제작된 3인풋 노어의 레이아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3개의 피모스가 직렬 연결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3개의 엔모스가 병렬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총 높이는 86람다이며 VDD와 그라운드 사이는 60람다, 가로 길이는 64람다로 8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 라인의 위치는 8n 플러스 4람다가 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할 때 GDS 분석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 셀 사이즈가 가로 12.8 마이크로미터, 세로 17.2 마이크로미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람다가 0.2 마이크로미터일 때 가로 64람다, 세로 86람다인 것입니다. 이는 처음의 기준과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이아웃의 각각의 마스크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는 피섭 기판이기 때문에 피모스에 N회를 먼저 깔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피모스와 엔모스 그리고 아웃풋은 메탈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메탈을 폴리와 연결할 때는 컨택을 사용합니다. 메탈과 연결되는 폴리는 인풋과 아웃풋을 맨 위와 아래로 빼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를 제작하면서 너무 작게 만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물성에 맞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DR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에러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전기적 특성에 맞게 원하는 동작이 하는지 ERC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 또한 에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작을 하면서 레이아웃의 경우에는 인풋의 펄스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인클루드 해줍니다. 그리고 피모스와 엔모스의 특성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레이아웃의 스파이스 파형입니다. 전에 봤던 스케매틱에서의 스파이스 파형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제작한 스케매틱과 레이아웃이 동일한지 LVS를 통해 분석합니다. 불일치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DC 분석을 하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트랜지언트 분석을 합니다. 먼저 스케매틱으로 만든 회로에서는 폴링이 1.6 나노세크, 그리고 딜레이가 왼쪽 끝 선부터 오른쪽 끝 선까지 250 나노세크, 그리고 트랜스퍼는 가운데 두 라인으로 50 나노세크,
라이징은 두 번째 라인에서 끝 라인으로 200나노세크입니다. 이는 레이아웃과 비교했을 때 레이아웃이 폴링 타임이 조금 더 짧고 오버슈팅이 더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징에선 약간 더 불안정한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